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콕 집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물론 인도태평양 사령관까지도 주한미군 감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미동맹으로 견고했던 미국과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흔들리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전례 없는 사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 뉴욕타임즈 등은 이 사태를 대서특필하며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고 정부 내부에서도 깊은 당황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는 한때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동맹이 위협받는 현실에 충격과 슬픔이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최근 당선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급진적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은 미국 내부는 물론 동맹국들까지 불안에 떨게 만들었으며 오랜 동맹 관계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은 이번 사태의 깊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미국 국민 또한 미래와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은 트럼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떠날 수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직무 수행을 넘어 오랜 동료애와 함께 구축해온 신뢰를 지키려는 굳은 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에 완전히 충격받은 채 내부에서 미군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자긍심의 원천이었던 동맹 관계가 위협받자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는 배신감과 깊은 슬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머무르며 동맹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 변화가 불러온 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결실로 양국 간의 전략적 이익과 깊은 우정을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그 오랜 역사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미국 내부에서는 동맹 가치를 복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자신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군인들과 국민들은 이번 충격적인 변화에 맞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단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번 위기가 가져올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왜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해당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드리 크로우라고 해요. 저는 미국 육군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냈고 오랜 복무와 노력 끝에 자부심을 안고 중령이라는 계급을 받았어요. 저희 가문은 강한 미국의 가치와 국가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믿어온 오랜 병사 전통을 지니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역사를 위대한 전투, 험난한 도전, 그리고 명백한 승리들의 연속으로 배웠어요. 제 눈에는 미국 역사가 늘 힘과 독립의 상징으로 비춰졌고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믿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제 관심사가 아닌 여러 문제들로 가득한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은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며 스스로 관리할 수 없어서 어딘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국에 관여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미국식의 똑똑하고 체계적인 방식과는 맞지 않는 무질서한 거리와 구식 사고방식이 있을 거라 상상했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를 갖지 않았기에 쉽게 만들어진 것이었고 한국이 미국이 이룬 진보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정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상관님께서 제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바로 한국에 가서 현황을 조사한 후 미군 철수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것이었어요. 정부 고위층에서는 미군 철수를 언제 시작해야 할지 논의 중이었거든요. 저는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이 계획이 타당한지 판단해야만 했어요. 비록 역사와 우리만의 방식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령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임무를 맡게 되었답니다. 의무감과 다소 꺼려지는 마음이 뒤섞인 채 짐을 챙기면서 이 임무가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미국의 우선순위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언제나 우리 계획에 어울리지 않는 먼 나라라고만 여겼죠. 그때 제 머릿속엔 단순한 무관심과 약간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확신 아래 돌아온 후 제 오래된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할 거라고 믿었답니다. 비행 시간은 길고 어두웠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 열심히 일하며 규율을 지키고 미국에 충성을 다한 제 삶이 어떻게 쌓여왔는지를 깊이 돌아보았어요. 우리가 함께 축하했던 승리들, 동료 병사들의 희생, 그리고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리더십의 교훈들이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고, 미국만큼 훌륭한 체계를 다른 나라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할 무렵, 제 생각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아래 멀리 반짝이는 인천국제공항의 불빛이 보이자 뜻밖의 호기심이 조금씩 솟구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 깨끗하게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어떻게 이런 현대적인 잠재력을 가진 곳이 있을까? 혹시 이곳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제가 오랜 선입견과 편협한 시각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착륙하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품어왔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항상 의심 없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제 임무라고 믿어왔지만 이번만큼은 그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터미널의 환한 불빛과 친절한 직원분들의 미소가 멀리서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따스한 분위기를 전해주었어요. 공항 내부를 걸으면서 저는 사소하지만 눈에 띄는 여러 세부 사항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하며 곳곳에서 생기가 느껴졌어요. 한 켠 한 켠마다 정성이 묻어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한 송이 미소마저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어쩌면 한국은 제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멋진 나라일지도 몰라는 생각이 스며들었고 오래된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직접 이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한국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 제 마음은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며 복잡했어요. 여전히 옛날의 고집스러운 부정적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은 저를 따스하게 맞아주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제 임무는 그 겉모습 너머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병사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호기심을 안고 한때 무시했던 이 나라에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임무가 제가 알고 있던 충성, 역사, 그리고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임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저는 상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였어요. 오랫동안 한국을 낡고 어지럽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저는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는 제 자신을 느낄 정도였어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밝으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었고 반짝이는 바닥과 여행객마다 웃음으로 맞이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놀라움과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터미널을 빠져나와 걸어가니 시원한 저녁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넓게 뻗은 거리에는 가지런히 심어진 나무들과 별빛 아래 우뚝 서 있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도시는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건물 옆 대형 스크린에는 뉴스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정보가 흘러나왔고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배경을 채웠어요. 가족이 함께 걷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 그리고 분주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이 도시는 무엇이 이렇게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게 만들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호텔까지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깔끔한 거리를 달리는 차량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마철로와 잘 정비된 도로들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 그려졌던 혼란스러운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현실에 감탄했어요. 가로수와 함께 줄지어 선 소규모 상점, 카페, 식당들은 마치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했어요. 멀리서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어두운 하늘의 보석처럼 반짝이는 도시 전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운전사와 뒷자리에 앉은 승객 사이에 오가는 가벼운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소소한 웃음을 나누고 몇몇 지역 명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마음 한켠에 꼼꼼히 기록해 두었어요. 그 짧은 소통만으로도 기술과 질서만큼이나 공동체와 따뜻한 인간미가 중요한 한국의 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잠시 후 택시는 저희 호텔 앞에 멈췄어요.
호텔은 현대적 건축물로서 안락함과 편의를 약속해 주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이전의 선입견과는 정반대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화사하고 다채로운 실내 공간에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 표지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벽면에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현대의 성취를 기념하는 지역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내면에도 작은 문이 열리며 새로운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짐을 풀고 난 후 저는 호텔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따스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장 거리를 걷다 보니 사람들이 쇼핑하며 웃고 장사하는 이들이 가격을 두고 즐겁게 흥정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전통 한식을 조리하는 분들의 정겨운 손맛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는 그중 한 군데에서 따끈하고 매콤한 떡볶이를 한 입 맛보았는데 그 맛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해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맛은 그야말로 풍부하고 신선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어요. 제가 눈을 돌리는 모든 곳에는 효율성과 정성이 깃든 문화의 흔적이 넘쳐났어요. 깨끗한 보도, 잘 관리된 버스 정류장,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공원에서는 10대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깔끔한 콘크리트 위에서 재치 있는 묘기를 선보였고, 강가의 작은 공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고요하지만 자랑스런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이것들은 혼란스러운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고 즐거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길목에서 한 지역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상점 주인께서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며 가게 한 켠 한 켠에 정성을 담은 물건들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친구와 같다고 믿는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진심 어린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작은 상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변화와 흐름 속에서 희망과 발전의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한국의 중심가를 걸으며 저는 매 걸음마다 새로운 역사의 한 수업을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미소와 친절한 제스처, 그리고 질서와 아름다움의 징후들이 이전에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불분명한 혼란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고 말았어요. 어쩌면 제가 이곳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었나 봐요. 문제아들로 가득 찬 땅이 아니라 전통과 새로움이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영감을 주는 공동체로서 한국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오늘의 모험을 곱씹어 보았어요. 반짝이는 불빛, 분주한 거리, 그리고 따뜻했던 대화들이 모든 기억들은 제 마음속에 강렬한 감동을 남겼어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임무를 넘어 스스로 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졌던 예전의 고정관념은 점점 흐려졌고, 한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질서 있고 활기 넘치는 나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멋진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분을 만나고자 발걸음을 옮겼어요. 존경받는 한국 장교인 박민혁 대령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모로 들은 바 있었어요. 그는 현대적인 생각과 강한 리더십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를 만난다는 사실에 저 역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군기지로 향했어요. 기지에 도착하자 제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펼쳐졌어요. 건물들은 깔끔했고 시설 곳곳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모든 구석구석에서 질서와 자긍심이 느껴졌어요. 밝은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박 대령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따스한 미소와 굳건한 악수를 건네며 일어나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희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분명하고 친근한 영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에 관해 이야기하실 때 반짝이는 눈빛에서 제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자긍심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저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령님께 그의 업무와 한국에서 보신 변화들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대령님께서는 쉽고 친근한 말투로 한국이 과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꾸준한 노력과 결단력으로 지금의 강인한 나라로 성장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령님께서 현대 군사 전략을 선도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쓰며 국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솔했고 그의 조국에 대한 열정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희는 매일매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전통과 새로움을 조화시켜가며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라고 대령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분의 자긍심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서 배워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듯했어요. 저는 미군과 한국군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여쭤보았는데 대령님께서는 양측이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교육훈련과 실제 경험 속에서 나온 다양한 사례들을 빠른 속도로 풀어내시면서 어느 한순간에는 한국군 병사들이 기지를 발휘해 기술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던 일화도 들려주셨어요. 그의 설명 방식은 마치 모험과 팀워크의 드라마를 보는 듯 매우 흥미롭고 생동감 있었어요. 대화 중 저는 마치 그의 이야기에 함께 녹아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대령님께서는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사소한 디테일들, 알록달록한 제복, 장교들 간의 다정한 인사, 그리고 아침 햇살이 기지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대령님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점차 제 눈에도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대령님께서 제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도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전의 편견을 숨기고 싶었지만 대령님께서 보여주신 개방적인 태도 덕분에 솔직히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가 한때 한국을 하찮은 나라이자 구식 체계로만 봤던 과거의 생각들과 도착 전의 불편한 감정들을 고백했더니 대령님께서는 한치의 오심도 없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워나가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오랜 시간 쌓아온 생각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때로는 진짜 모습을 바라보면 옛 생각들이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요. 그게 바로 한국의 정신이에요. 라는 대령님의 말은 제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대령님의 따뜻한 배려와 명확한 비전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회의실 안에서 저는 제 예전 생각들이 서서히 잦아들고 더 넓은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둘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어요. 대령님께서 앞으로 진행될 여러 군사 신사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접 보여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이전보다 한층 더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날 만남은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박민혁 대령님을 만나고 나니 제가 그동안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한국은 잠재력과 에너지, 그리고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저는 그날 열린 마음과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찬 채 용기와 현대성, 전통이 한데 어우러져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국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채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한국군의 진짜 힘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미군 동료들과 함께 한국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합동훈련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았거든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새로운 세계를 배울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거대한 운동장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마치 거대한 놀이터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드넓은 들판과 구불구불한 언덕, 그리고 머리 위로 쭉 펼쳐진 맑은 파란 하늘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정된 길을 달리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깃발이 펄럭이며 명령과 대답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고 활력이 넘쳤어요. 오늘 제 안내는 한 분의 친절하고 자신감 넘치는 한국 장교였어요. 깔끔한 제복을 차려입은 그분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리 혼성팀을 이끌고 운동장이 마련된 한 빈터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군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발놀림이 가볍고 뛰어오르며 때로는 현대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간단한 도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훈련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어요. 먼저 거친 지형에서의 빠른 움직임을 연습했어요. 저는 작은 장애물들을 넘고 잔디와 흙 위를 달리는 경험을 했어요. 한국 군인들은 마치 물처럼 유연하고 꾸준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집중력은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뚜렷이 느껴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중력을 기를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모의 구조 훈련을 진행했어요. 빠른 속도로 팀을 이루어 운동장 어딘가에 숨겨진 부상자를 찾는 임무였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 군인들이 한 팀이 되어 무전과 손짓으로 신속하게 소통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동참했어요.
박민혁 대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팀워크의 이야기들이 이제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한국 군인이 부상자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자 우리 팀은 한 마음으로 목표 지점에 빠르게 다가갔고 그 뒤를 이어 터져나오는 환호와 박수 소리에 저도 활짝 웃게 되었어요. 훈련 사이의 짧은 휴식 시간에는 한 그루의 나무 아래 작은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두의 얼굴에서 결연함과 동료애가 어우러진 표정을 보았어요. 한 그룹의 젊은 한국 군인들이 물을 나눠 마시며 작은 넘어짐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미국 군인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려운 순간일수록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늘 미국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왔지만 이곳에서 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강인함을 목격했어요. 한국 군인들은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화롭게 결합하며 마음 깊은 곳에 헌신을 품고 있었어요. 짧은 휴식 후 한 한국 장교께서 다시 다가와 간단한 말로 이번 훈련이 단순히 신체적인 힘만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집중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르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팀을 믿어요. 누군가 비틀거릴 때 모두가 서로를 도와요. 라는 그의 말은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특별한 유대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꼈어요.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휴식 후 이번엔 더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졌어요. 미로 같은 구역을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도전 과제였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는 시스템이었어요. 곳곳에 표지판이 놓여 있었고 때로는 덤불 등 자연의 장애물에 가려지기도 했어요. 한국 팀은 아주 빠르게 적응하며 움직였고 한 한국 군인이 스마트한 기기를 사용해 숨겨진 길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환한 미소와 박수로 격려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루가 지나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각 훈련의 작은 성공들, 그리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번 훈련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협력의 힘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임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한국의 강함은 최신 장비나 엄격한 규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와 혁신, 그리고 하나로 뭉친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운동장 가장자리에 서서 오늘 함께 이룬 모든 성취를 되돌아보았어요. 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날 운동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예전의 고정관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한국은 한때 제가 상상했던 예측 불가능하고 어수선한 나라가 아니라 생명력과 에너지,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멋진 나라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존경심과 열린 마음을 안고 훈련장을 떠났고 현장에서 경험한 극적인 변화는 앞으로 한국에서 배울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진 순간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여러 차례의 훈련과 새로운 동료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지휘본부로 소집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반도의 미군 최고 지휘관 로버트 던 장군님을 만났어요. 회의실은 여러 장교들이 작전 계획과 전략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으로 분주했어요. 저는 자부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채 서서 그동안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눌 준비를 했어요. 던 장군님께 제 경험들을 차분히 설명드리자 저는 현장에서 목격한 재빠른 판단력과 팀워크, 그리고 한국 군인들이 보여준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모습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각 훈련의 순간, 작은 성공의 기쁨, 그리고 동료들과 나눈 따뜻한 미소들이 저희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때 던 장군님의 눈빛은 반짝였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며칠 동안 저는 던 장군님과 국방부의 에드워드 모건 장군님을 비롯한 여러 고위 장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한국이 부담이 아니라 강력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군인들의 훌륭한 규율, 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아이디어, 그리고 현지 국민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우정을 상세히 담아냈어요. 제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는 모건 장군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관심 있게 읽어보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 철수 계획은 보류되었고
이제 한국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동맹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설렘을 느꼈어요. 제 자신이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협력하는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어느 오후, 저는 한국 지도자들과 미군 장교들이 함께한 합동회의에 초대받았어요.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가득 걸린 회의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진솔한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우리는 원탁에 둘러앉아 미래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 장교님들께서는 그들의 역사, 현대적인 훈련 기법, 그리고 자긍심과 상호 존중이 깊이 배어있는 문화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분들께서는 앞으로 기술과 전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브리지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이는 미국 군인인 저희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도록 돕는 계획이었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취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말은 분명하고 희망차었고 회의실 전체에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양측 모두가 우정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회의 중 저는 개인적인 경험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가지고 있던 많은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훈련장에서 느낀 에너지와 한국 사람들의 진실된 따스함으로 인해 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백했어요.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제 잘못된 선입견을 인정하는 순간에도 회의실의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한 한국 장교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실을 볼 때 늦은 법은 없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제게는 말보다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 새로운 동맹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합동훈련, 문화 교류,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배우고자 하는 미군의 장기 파견 가능성까지 논의되었어요. 훈련 세션에서 젊은 군인들이 한국 장교님들과 웃으며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지함과 기쁨이 공존하는 많은 순간들을 목격했어요. 매일매일 한국이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어요. 새로운 계획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시점에서 저는 이 동맹이 군사 정책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더 강하고 하나된 미래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스며들었어요. 제가 회의실에서 보여준 변화는 단순한 서류상의 결정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진심 어린 약속임을 느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군사훈련과 공식 회의 너머에 숨겨진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이 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주었고, 한국은 단순한 미군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마음, 역사,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가까운 동네를 걸으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웃으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활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알록달록한 가게들의 정면과 신선한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마치 생생한 회화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어요. 작은 길거리 시장에 들러서 과일, 채소, 그리고 손수 만든 공예품들을 파는 상인들의 따뜻한 인사와 진솔한 미소를 보니 마치 이곳이 제가 원래부터 속해 있었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한과일 장수 아줌마께서는 한국에서는 서로를 돌봐요.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결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공동체 정신이 바로 훈련 시간과 군사 토론 중에 목격했던 그 정신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정신이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고,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협력하는 이유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 공원을 방문했어요. 맑은 푸른 하늘 아래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전통 한국 무용과 현대 무용을 섞은 에너지 넘치는 춤동작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생동감 있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바쁜 세상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며 기쁨과 정체성을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탄과 존경이 커져만 갔어요. 이와 함께 군 기지에서는 제 역할이 단순한 방문객이나 관찰자를 넘어 함께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신뢰받는 파트너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갔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장교님들과 함께 새로운 합동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는 미국 군인들이 한국어, 문화, 그리고 풍습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브리지 프로그램의 확장이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 기획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저는 한국이 우리에게 단순한 지나가는 교차점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꽃피우고 발전하는 진정한 두 번째 집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어느 저녁, 한 특별한 합동 행사 자리에서 미군과 한국 군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저는 조그마한 무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회관은 밝은 배너와 전통적인 한국 문양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외부인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한국을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파트너보다도 훌륭한 동반자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강인함, 불타는 정신, 그리고 깊은 공동체 의식이 우리 모두가 당당히 설 수 있는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한국이 없다면 우리 세상은 지금의 빛을 잃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비전 없이 우리의 미래도 번영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씀이 끝나갈 무렵 제 목소리 속에 묻어있던 진심이 청중들의 눈물과 환한 미소로 전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미국인과 한국인 모두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보다도 훨씬 큰 무언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단합하여 꿈을 공유하고 존중과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운동의 일부임을 깊이 느꼈어요. 그때 저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서의 제 임무가 단순히 군사 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임무를 연장하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한 군인으로서 임무 수행을 넘어서 우정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밝은 미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이젠 한국이 단순한 전략적 동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까지 이끌 수 있는 등대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매일 만나는 분들, 부지런히 일하는 상인들부터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군인들까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땅이 약속과 회복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실히 느꼈어요. 한국이 없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어둡고 불안정한 곳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문화를 잇는 다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 다리는 서로 다른 차이를 하나로 묶어 힘과 마음이 어우러지는 미래를 약속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해가 저물어갈 때쯤 저는 희망과 결연한 의지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우리 모두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번영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알드리 크로우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감동적이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사우디 사연을 들려드린 대한승림 한세입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